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초에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숙에다 긴급 체포해라. 이거 더블당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중국의 유학생들까지 나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불성립이다. 국헌문란이 아니다. 제가 방송해드렸죠.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형법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법. 여러분 형법 제87조예요. 내란이 나와요. 내란. 87조에 내란의 정의가 나오는데, 내란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영토, 그러니까 남한이죠. 남한의 전체 영토 또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해야 돼요. 자,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인데,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 건 어느 특정 시를 말합니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남양주시면 남양주시, 과천시면 과천시 일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어요. 280명이 들어갔고, 선거관리위원회 한 300명이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엄군들이 총알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 그래서 국회에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을 체포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국헌문란으로 폭동인데, 그러면 형법 제91조입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이 나와요. 이 국헌문란의 정의는 뭐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그리고 국가기관을 그래요. 중앙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다 헌법기관이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을 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투표도 했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까? 그게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해제 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3시간 만에 또 해제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해놓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불성립이다. 그리고 국헌문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원래 형법 87조의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개헌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 밑에 하위법 개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폐악질, 입법을 폭주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상적으로 입법을 폭주했느냐? No! 지난 2024년 4월 10일 날 국민의힘이 당선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53명 가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폭주했다. 이게 국헌문란이죠. 이게 국헌문란. 이게 내란입니다. 도대체 내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더불당이 하고 있어요. 2020년 4.15 선거에서 지역구 36명, 이번 22대 지역구 53명, 지난 21대, 22대에서도 가짜 국회의원 19명. 여러분, 이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입법기관을 찬탈했으면 그게 내란 아닙니까? 다시 선거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말이야,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이런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대변인들, 변호인단이 헌법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가 다 엉망이다, 가짜다. 조사하자 하니까 그걸 기각시키고 말이죠. 헌법재판관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피 신청하는 겁니까? 기각시킵니까? 그리고 탄핵을 시킬 때는 내란죄로 탄핵을 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는 빼자.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죄를 빼가지고 빨리 탄핵을 인용시키려는 전략 아니야 이게. 정치 편향성을 두면 안 되지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요? 자, 그래서 나는 형법 87조와 91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불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영어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하루에 일반인들은 5명까지 면회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5명이 면회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또 면회를 한다고 하고 변호인단들은 언제든지 가능하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들이 면회한다고 하는데 면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면회 가서 뭐 할 건데? 위로하러 갑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우리 지금 권한대행 누굽니까? 권한의 권한대행 최상목이 배신자. 왜 배신자인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정계선이하고 누굽니까?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거 아니야. 본인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임명하면 안 되지요. 헌법에 대통령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데 지가 임명해가지고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 배신은 그거야. 배신은 거부권 행사는 잘했어요. 오늘 또 거부권 행사했는데 내란 특검법 거부권 잘했는데
잘못한 게 배신 때린 게 있다 이 말이야. 건방지게. 그리고 오동훈이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에? 검찰 없잖아. 경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 있어? 없지. 공소권 있어? 없잖아. 공소권은 검찰만 하는 거예요. 검찰만. 그런데 오동훈이 배신 때렸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잖아. 그래놓고 불법 수사하고 불법으로 영장 청구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응? 오동훈이 배신 때렸지. 나중에 심판 받아야 될 거야.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의 지검장들하고 3시간 동안 회의하고 그리고 구속 기소를 했어?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아놓고 배신 때렸지요. 응? 그래서 나는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배신 때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조한창이하고 정계선이를 임명하는 바람에 지금 재판관이 8명이 됐다는 것이지. 6명만 인용하면 파면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훗날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200만 인구 대 1명이 싸우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부정선거. 다른 거 없습니다. 부정선거에서 국회에서 폐악질하는 거 아니에요. 입법 구태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은으로부터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장학금 받고 공부한 입법, 사법,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이 검은 카르텔, 그리고 중국의 부정선거 검은 카르텔, 국제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렇게 구속당할 거라고, 크나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나 이번에 밝혀져야 되겠죠. 밝혀지지 못하게 지금 야당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53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네? 더불당 가짜 국회의원들 전현희, 추미애, 이현주, 김민석, 박찬대, 이재명 모두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 아니야. 응?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입막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응? 여러분, 그래서 2030 세대들이 깨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장 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속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법 87조 내란입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시키고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가 내란입니다. 그러면 국헌문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회에다가는 위협을 주고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원에 있는 연수원의 공동주택에서 중국 차이나 스파이를 99명을 긴급 체포해서 압송해가지고 평택항을 통해서 오키나와로 압송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부는 미국 본토로 압송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실이 규명이 될 겁니다. 되어야 되죠. 그런데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이런 나라끼리에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각 국무위원들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되면 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5,200만 명하고 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우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여당 국회의원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 또 비상대책위원장, 네. 권영세 부정선거 얘기합니까? 시도지사 국회의원들 면회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은 형사재판, 이틀은 헌재에 가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면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각 외국에서도 동포들이 시위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형법 87조 91조 내란죄와 국헌 문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